네, 반갑습니다. 5월 28일 장중시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영향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통주들, 즉 대형주 위주의 그런 흐름들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좀 억눌렸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좀 튀어나가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제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시장은 강세, 코스닥 시장은 약세,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양새들은 이제 수급으로 우리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급적인 동향들을 이야기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관점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급을 꼼꼼히 챙겨보시는 그런 습관들을 좀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수급에 대한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들로 접근하게 되면 경기 회복 수혜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도 당시 금융위기 그 시점에서 상승했었던 종목군들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오늘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코스피 종합지수인데요. 갭상승이에요. 네,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코스피 쪽에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 동향이 뭐라고 그랬죠? 시장의 방향성은 그대로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의 방향성 그대로 두고 있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어제부터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오늘 강세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요. 종합주가지수 차트 이제 분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 이후에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차익 실현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살짝 출렁거릴 수도 있거든요. 오르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승 출발 이후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은 아래쪽으로 크게 밀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나오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흐름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형주 쪽에 일단 매수가 몰리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된다면 시장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은요, 코스닥은 오늘 약세입니다. 일단 뭐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바로 밀어버렸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차익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코스피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코스닥에 대한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하고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코스피 쪽에 들어간다는 것도 괜찮은 포인트죠.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RSI 지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SI는 심리지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매도와 과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알려주는데, 이게 보통 지표가 7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과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을 좀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5월 말 들어서면서 코스닥 쪽에서 과매수라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과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 그 시점이 이제 과매도, 즉 저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30을 회복하게 되면서 매수가 들어가거나 70을 넘어가게 되면서 매도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더 많이 상승을 해서 이제 흐름들이 괜찮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은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은 70을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매도에서 매수로 진화되면서 쭉 상승하고 있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뭐 코스피 쪽에 매기가 쏠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RSI 지표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순매수예요. 그 다음에 기관들 순매수 들어오는데 금융투자 쪽에서만 약간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투신 쪽 매수 많이 들어온 거 확인되시죠? 개인들 자금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근데 개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 자금을 운영하는 쪽은 코스피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개인들 자금이긴 한데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런 기관 자금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연기금 쪽에서도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밀어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전 시점에 좀 팔았는데요. 오후에 지지해서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아마도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방향이 다시 바뀌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오늘 마이너스 전환이라거나 또는 뭐 큰 폭으로 하락한다거나 그런 포인트들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동향을 살펴보게 되시면 일단 순매수 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줄어들었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조금 늘어난 상태죠. 물론 수급은 오전과 오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떨어진다거나 마이너스 전환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주가는 확 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제 조건이 그래요.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연기금이 매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지수는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수급을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왜 주가가 밀리고 있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에 집중되는 모습들이 매도가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기관 쪽도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많이 좋아하는데 대형주 쪽 매도가 쏠리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 이것을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만 살펴보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코스피 쪽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 빠져가지고 코스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로 일별 정황 보시면은요, 순매수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면서 간간히 보이는 그런 매수세, 빨간색 그런 포인트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은 뭐냐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 경기가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외국인들이 항상 기다려왔던 거잖아요. 시장이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베팅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베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관망하고 있다가 경기가 좋아진대, 이제 좋아질 거래, 더 많이 올라갈 거래 라고 판단이 드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근데 아직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아직도 재고 있어요. 긴가민가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전히 단타로만 보여지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동향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야지 주가의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투자자별 종목 상위권, 매수 상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제 KB금융, KB금융 근데 오늘 좋아요. KB금융, 뭐 은행 이런 거, 자동차, 이런 건설, 건설주들, 그 다음에 조선해양 이런 거, 좀 경기 부양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매수가 들어갔었고요. 삼성전자도 매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매도를 쳤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은 기관들은 여전히 우상향 보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의 모양새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약간 대형주 쪽은 매수를 좀 하긴 했는데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세계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쇼핑, 즉 경기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가졌다 보시면 되고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했었던 이런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매도가 바로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차익 실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어느 정도의 매도를 통해서 일부분 차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도 가지고 왔을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반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쪽을 매수했는데 이거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고점, 단기 고점이 형성된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하락이 조금 저항대까지 깊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위에서 물리게 되는 포인트죠. 그 다음에 인버스 곱하기 2를 또 매수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평단가 계산했을 때 물타기 계속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타기 계속하게 되면은 요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은 일단 우상향으로 계속
당분간 더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피해를 조금 많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10시까지 집계된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수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KB금융, 그 다음에 BNK 금융지주, 금융지주 쪽이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 당시하고 이제 비교를 잠깐 해드릴 건데요. 2008년도 당시를 보게 되시면은요, 이게 이제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한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그 2008년도 시점에서 보면 증시가 유동성 장세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 단계로 가는 과정이 2009년도 상반기가 지나가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중심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게 트로이카 종목이거든요. 트로이카는 증권, 은행, 그 다음에 금융 쪽 섹터, 그 다음에 건설 이렇게 되는 거죠. 증권, 금융, 건설 이게 트로이카로 해서 빵 치고 올라갔는데 이것은 경기 부양이 일어날 때, 경기가 호전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종목들로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도요, 거기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오늘 은행주들, 아까 전에 보셨던 KB금융, BNK 금융주주, DGB 금융주주, 하나금융주주, 금융주주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주들 다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은 어떨까요? 건설주들도 지금 보시면 GS건설, 그죠?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현대건설, 네. 마찬가지겠죠. 현대건설도 최근에 좀 올라온 모습. 오늘 조금 내리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런 모습이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네,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네, 단기의 상승세를 많이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주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오늘 삼성증권을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증권주들은 아직까지는 티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시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키움 이런 것들 안 봐도 알겠죠. 그냥 대충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포인트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이카로 꼭 집중됐거나 아니라도 경기 부양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매매 동향 돌아와서 외국인들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매수 집중되고 있고요. 역시 은행주, 금융주 쪽에 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 쪽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미 방향을 잡았고요. 그러면 경기가 부양되면 시장도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일단 이 수급 동향만 살펴봐서는요, 더 올라가야지 맞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코스피 쪽이 지금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코스닥 쪽은 단기적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기적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추세가 일단 우상향이잖아요. 우상향이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단기적인 부담감은 일단 코스닥이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장 수급 동향하고 기타 종목도 여러가지 조금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역시 시장의 추세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요. 저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저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직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상승을 더 지켜보시는 게 맞겠죠. 만약에 이게 내일이라도 당장 꺾인다, 추세가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서 매도 관점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고민하지 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수급 동향, 또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마감 시황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외국인 수급이 살짝 들어오는 게 조금 깨림칙해요. 그래서 오후 시점에서 마이너스 전환이 된다면 아마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매도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오늘 좀 지켜보시면서 오늘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국인 매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매수를 일단 하지 말고요. 다음 날로 넘기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사자마자 물려서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 사항들은 마감 시황 때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마감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